저는 우리 뭐 민족주의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체적 역량을 네. 하는 우리 올바른 사과는 네. 정립해야 된다. 네. 근데 그게 정립하는데 가장 먼저 횃불을 들으신 분이 네. 단재 신채호 선생이니까 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의견을 듣자. 네.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허점도 있을 거예요. 단재. 네. 그건 그렇죠. 뭐 보충해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재 사학, 단재 역사학 또는 단재 사관 이것을 우리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욕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우리 자신이 강해져야죠. 지금 나는 자꾸 우리가 약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강해지고 또 나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그 강군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강군의 프로그램이 과연 있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얘기를 하니까 국방장관도 따라서 평화를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 국방장관은 이건 평화는 평화다. 그러나 우리가 강한 대비가 있어야 평화가 유지가 되니까 강한 대비를 하겠다. 이건 뭔가 이런 조금은 모디파이된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역할 좀 나눠서 하시죠. 예, 역할이 나눠져야죠. 그래서 그것을 좀 이번에 내가 이제 육사에 가서 이제 교육시킬 이제 그런 일이 생각했어요. 난 후배들에게 평화를 얘기를 하려면 평화를 지키는 강군이 돼야 된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평화가 그저 생기는 게 아니죠. 뭔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냥 앞으로 뭐 중요한 계획 있으십니까? 이제 필생의 사업으로 이제 기념관 이제 완공되는 거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우연히 있는 기회에 육사에서 나를 갖다 석자 교수를 했어요.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7일 날 취임을 가는데 그걸 하려고. 평화 좋다. 평화 대신 우리는 강군을 간다. 근데 지금 너무 군대도 문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군대를 강화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나는 사실은 손자가 보는 우당 평전 하나 쓰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덕일 교수가 가장 정확하게 많이 한 걸 썼어요. 지금 나중 나온 책들은 전부 이덕일 것을 그냥 리바이브 한 거에 불과하고 그냥 조금 더 보탠 것에 불과한데 지금 아직 저게 밝혀지지 않아요. 왜 우당이 아나키스트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우당이 이 숨겨 있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 그분은 시대를 그냥 앞서는 것은 다 나온 얘기지만 철저한 익명성입니다. 어떤 자리고 안 맡았어요. 진짜 그거 참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행동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쪽도 안 맡았어요. 그래서 진흥무관학교를 세우고도 어떤 것도 안 맡았어요. 다 형님에게 맡기고 친구들에게 맡기고 다 맡겼지 자기는 이름을 남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국내에 잠입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여기 잠입해서 활동하다가 종로소에 잡혔는데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왜 만줄 갔냐? 형제들이 가자고 그래서 가서 보고 난 돌아왔다. 이렇게 가장을 했다. 그러니까 철저한 익명성.
누구하고도 자리 다툼하지. 독립운동 선상에서요. 참 추접한 얘기가 어마어마했던가 봐요. 근데 이 최진동 부대하고 홍범도 부대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했는데 연합을 하게 되면 이유가 뭐냐. 홍범도가 최진동 보고 당신이 부대장이 되시오. 나는 그 밑에서 연대장을 하겠어. 양보를 했어. 그게 양보가 돼야지 뭐가 된다. 뭐든지. 안창호가 저 임시정부가 여러 개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하시오. 이동희 국무총리 하시오. 그리고 나는 뭐냐. 난 내무총장에서 격하해가지고 노동총판으로 떨어졌어. 이것도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선상에서 항상 그 권력 다툼 때문에 으르렁거리고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왜 일어났습니까? 예? 고려 공산당, 일크스크 공산당과 공산당끼리 싸우다가 그런 저렇게 참변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인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그 이상철 선생이 마지막에 왜 이렇게 자꾸 다투기만 하는 거야. 다투기만 해서 이 민족의 영향이 자꾸 이렇게 감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얘기가 많아요. 그거 상당히 의미 있겠는데요. 손자가 쓴. 예, 그걸 내가 한번 쓰고 싶어서. 하시죠, 뭐 정말 귀한 책. 그래서 우당의 뭐 약점이랄까 그것도 써고 다 써서 아주 명백하게 너무 미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뭐 이렇게 좀 느끼시는 것도 많을 테니까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좋겠는데요. 그 좋은 자료가 되겠는데요. 역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저 우리도 그때 보면 이 저 우당이 저기 인삼밭을 만들다가 일본 놈이 와서 다 걷어갖고 그래서 싸우고 법정 투쟁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길 것 같으니까 일본의 그 하야시 고노스케가 그 저기 이용익 씨한테 저 압력을 가해서 그 왜냐하면 인삼이라는 게 관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장원에서 전매라고 일종의 내장원 경원한테 압력을 가해서 이거 적당히 돈 받고 그냥 끝내라고 그래서 우리 이 우당이 큰 손해를 보고 끝나잖아요.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고종이 미안하니까 저 내장원에 주사로 임명을 하거든요. 근데 거절했다고 그러는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내가 쭉 찾아보니까 거절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얘기는 다 거절했다고 나오는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현숙 할머니가 그 양반이 청산 과부였어요. 과부를 재혼을 하는 것을 이 양반은 주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몸소 실천한다. 실천했다. 그러셨군요. 그런 거라든가 그게 다 숨겨져 있는 얘기. 숨겨진 얘기네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다 제대로 밝혀서 딱 해주는 것이 그렇죠. 그것도 뭐 손자가 했는데 뭐 다르죠. 책이 웨이트가 참 다르죠. 아니 저 소설 쓰신다니까 그걸 하나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회고록은 그저 2권까지 썼는데 이제 3권은 뭘 썼냐면 내가 그동안에 난 중국의 문화혁명을 굉장히 예찬해서 내가 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논문을 문화혁명 예찬하는 논문을 썼거든요. 그걸 반성하는 그 당시에 그걸 왜 그렇게 예찬하게 됐느냐, 내가 어떤 함정에 빠졌었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렇다는 것도 뭐 고백을 해놓은 것도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뭐 한번 해놓은 거는 부정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건 사실은 지식인은 사실은 계속 성찰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그렇죠. 또 시대가 바뀌어서 더 또 내가 달라진 것도 있고 뭐 세상에 또 달라지는 게 많으니까. 이게 내가 또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로 모택동에게 사기당한 거지. 이게 진짜 문화혁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권력투쟁이었다. 그거를 그
자기 고백적인 그런 거는 굉장히 감명 깊어요. 좋은. 특히 내가 그 당시에 예. 이영희하고 많이 사귀었거든. 아, 이영희 예. 알죠? 예. 재난시대 논리. 예. 아, 막 그냥 중국 예찬하는데 내가 거기 빠져버렸다. 아, 리영희 선생님. 그때 친하셔가지고. 친해서 예. 술도 먹으러 다니고. 근데 철저하게.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베트남 전쟁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글이다. 네. 그것도 비판하고도 싶어. 근데 그거는 이제 2차 작용. 예. 이영희 너는 잘못 생각했다. 네. 동킹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뭐 이런 예를 근데 그건 아직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요. 왜냐면 내가 베트남 것도 잘 모르고 국제정치 정리 잘 모르는데 그 중국 문제는 내가 중국 태생이고 내가 중국 문제에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읽었고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때 왜 내가 그런 함정에 빠졌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간접적으로 요새 문재인 그 측근들이 되게 이영희의 그 전환시대 논리에 전부 이렇게 함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함몰되지 말자. 그것도 일단면에 불과하다. 그렇죠. 알려주는 그런 계몽적 의미도 있었지 않을까. 그렇죠. 나 자신이 그랬었어요. 그렇죠. 뭐 건강하게 또 오래 사시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 고백록을 좋습니다. 하나 내가 문화혁명에 대해서 왜 그때 그렇게 예찬을 했느냐. 그 당시 이런 그 당시에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에 대한 내가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있었는데 대한 반환심도 있었고 내부에 이랬지만 그랬고 거기에 이 문화혁명이라는 데 홀려서 어떻게 정부가 돼야지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해서 그걸 강제로 갖다가 중국 사태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걸 과장한 그 오류 이런 것을 전부 쭉 써내려가면 정직한 고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핏 생각나네요. 이영훈이나 유석춘 같은 사람들이 좀 반성하는. 그렇죠.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네요. 학자가 아닌 사람도 자기가 썼던 그 논문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까지 반성하고 내놨다. 용기를 주시니까 내가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쓰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보면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를 수 없잖아요. 그거는 옳다고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분명히 자기가 깨달았는데도 그냥 묻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역사에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묻고 가는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그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계속 저지르죠. 아주 소중한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 장관님이 뭐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어떤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런 분도 결국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사셨다. 이런 게 좀 남으면 그 기록은 굉장히 소중한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테마를 잡아가지고 계속 이제 써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료는 다 많았는데 이걸 못해요. 그래서 쓰기 시작할게요.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록을 제일 잘하는 그 국민이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거 많죠. 묻혀 있는 지실들이 많아요. 이것이 그야말로 일제 잔재 때문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기록을 못 남겨요. 기록을 못 남기니까. 그거 참 뭐 일종의 수사 기록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립운동사 하는 것이 전부 뭐냐? 일제의 기록 근거를 그걸 반대로 해석해서 반대로 해석하고 뭐 그걸 저 단서로 해가지고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만드는 사실은. 근데 중국이 지금 기록을 아직 공개를 안 하거든요. 공개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중국의 기록이 공개가 되면은 이제 또 거기에 압수된 문서가 많을 거예요. 그게 정말 공개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그거를 상해에 네, 네. 일본 총영사관이 있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그게 해방되면서 그냥 문서는 뭐 귀중한 문서는 다 불살랐겠지만 그 많은 문서를 다 불살랄 수는 없었을 그렇죠. 거고 그러면 철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서를 누가 압수했느냐? 중국에서 압수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알아봤어요. 예. 있대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공개를 안 한대. 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독립운동사니까 그런 것이 반쪽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반쪽. 그런데 요전에 그 저 KBS에서 네. 그 김영만이라는 우리 여기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본 문서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밀정으로 그냥 딱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안중근 의사하고 같이 이 활약했던 우덕순이라는 사람이 그 밀정으로 나오잖아요. 그 일본 저에서 돈을 준 근거가 나왔어요. 근거가 다 나와. 우리 문 대통령께서 장관님한테 좀 자문을 좀 많이 받으시고 이게 좋겠구만. 몇 번 뵀어요. 몇 번 뵀는데 중칭에서 제가 뵀는데 중칭 그때 갔을 때가 그때 아까 얘기한 것이 100년 끝내고 이 100년의 역사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대통령의 있는 것이 큰 행운 아니냐. 응? 대한민국 100년을 끝내고 또 새로운 100년을 고하는 대통령이 그 아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100년이 지나야 그런 시대가 또 한 번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행운이니까 이 행운의 해에 중대한 선언을 하세요. 내가 얘기를 해. 우리 민족 전체가 열망하는 것을 선언하십시오. 그 설명의 제일 처음이 뭐냐? 통합입니다. 통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남북 통일 통합도 그 중에 하나지만 통합. 이런 통합의 정치가 돼야 된다는 걸 선언하시죠. 잘 안 나온 것 같아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오셨지? 금년에 그러니까. 말까지 기다려봐야 되는데. 예, 어쨌든 좀 이젠 뭐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젠 좀 방향을 바꾸실 때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딱 이렇게 메모했는데 딱 적폐청산 옛날에는 대통령이 검찰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고 특히 사법부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나는 그런지는 못합니다. 이게 법적인 한계가 딱 그리고 일본 문제도 대법원에서 결정된 걸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투트랙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그대로 오고 이건 이대로 오고. 저도 뭐 안타깝더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면 어쨌든 외교 문제가 생길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그걸 안 하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그냥 뭐 일본 나쁜 놈 그냥 그렇게 하고 놔두면은 그게 외교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아이고, 아니 우리 국민들은 많이 인정하고 일본 놈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만 대통령은 딱 낸 거예요. 그렇죠. 계산을 해요. 좀 갑갑한데 제발 좀 이제 이번에 이제 저 유행 갔다 오셔서 좀 이것저것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어. 정말 이명박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코너로 몰아가지고 나는 노회찬하고 노무현이는 그냥 어떨결에 이렇게 그 잘못을 인간이라면 다 저지를 수 있는 간단한 건데 그거에 자기가 그냥 너무 이렇게 부대껴 가지고 자살의 길을 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두 사람 다 공통돼. 너무
생각해보면 하찮은 일인데 그걸 그렇게 자기가 그냥 밤새도록 꿍꿍거리고 그냥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들이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래도 양심이 더 이제 강한 분들이니까 강하고 내가 이렇게 그렇죠.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런 거에 꽉 차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그런 오히려 조금만 좀 뻔뻔하셨으면 사실 텐데. 그러게요. 조금 뻔뻔했으면 살았을 텐데 네. 아까운 사람들. 그게 이제 자리가 괜찮은 것이 나는 이제 박원순 시장한테 고마움을 느낀 것이 왜냐하면 그 서대문 형무소에 다녀간 사람이 한 80만 명이 돼요. 1년에. 근데 전부 가면서 울적한 마음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의도맞고 고문당하고 사형당하고 그냥 못 먹고 빌빌 오고 그냥 그 어두운 침침한 감옥에서 말이야 뭐 8평 되는 데를 갖다가 30명이 들어가서 수용되고 말이야 이런 고생했던 현장만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홀로코스트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잘 지으면 관객이 거길 다 보고 이걸 올라가서 그걸 보고 우리 선배들이 그래도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어떤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 오롯이 맞습니다. 그거 갔다 왔는데 그냥 너무 울적해가지고만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면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나올 수 풀어주고 있게 하는 것을 임정기 장관이 해주잖아요. 그러죠. 자부심을 느끼고. 자존심을 느끼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그러니까 내가 내부 그 전시하는 전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요구 사항에 그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울적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어떤 나라를 지향하려고 우리 선배들이 꿈꾸느냐. 이걸 뭐 특정한 영웅을 절대 만들지 말자. 그 일조입니다. 이승만도 영웅 아니고 김구도 영웅, 안창호도 영웅.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라고 만들면 안 되냐. 한 2,000명 돼요. 임종 참여하는 사람이. 그 다 각자가 자기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참여를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런 장수들을 따라가는 졸개를 만들면 안 되지 않냐. 다 영웅이다. 하여간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거 전부 다 여쭤본 것 같네요.